밴쿠버의 에메랄드빛 숲과 반짝이는 해안계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 없이 살아간다는 가슴 아픈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도시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도시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거리를 가득 메운 천막 사이의 극명한 대조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Doing down here is surviving because that's all we can do because there's nothing left for us. 미국 노숙자들의 고군분투와 마찬가지로 밴쿠버의 노숙자 위기는 치솟는 임대료 끊임없는 오피오이드 중독의 만연, 그리고 혹독한 날씨로 인해 더욱 심화된 조용한 비극입니다. 저와 함께 그 원인, 특히 중독의 악순환에 따른 인명피해,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숨겨진 슬픔. 밴쿠버의 노숙자 위기는 에메랄드빛 아름다움으로 뒤덮인 도시의 생생하고 쓰라린 상처입니다. BC 노숙자 서비스 협회의 2025년 시점별 노숙자 수 집계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노숙자 수는 무려 5,232명으로 2023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밴쿠버에서만 2,705명이 비에 젖은 텐트나 다리 아래에 웅크리고 있으며 그중 48%는 악천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72%가 만성 노숙 상태에 갇혀 1년 넘게 절망 속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원주민이 거리 노숙자 중 무려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불의입니다. 가족들 또한 이 끊임없는 폭풍에 휩쓸리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자녀들의 미래는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산산이 조각난 꿈입니다. 저는 인도를 가득 메운 텐트로 가득 찬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를 걸으며 버려진 생명들의 무거운 희생을 느꼈습니다. 이 위기는 시애틀의 골목길부터 LA의 광활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미국 노숙자들의 고군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 이렇게 활기찬 도시들은 이토록 많은 노숙자들을 내버려 두는 걸까요? 방수포로 덮인 이 도움의 호소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폐허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의 인류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 굴하지 않는 비극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힘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응 파멸의 뿌리. 밴쿠버의 이번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탐욕 비탄, 그리고 무너진 시스템이 잔혹하게 충돌한 결과입니다. 생계비는 무자비한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은 평균 100만 캐나다 달러 CAD가 넘고 원룸 아파트는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월세 $200에서 $3,000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숙자의 35%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집을 잃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를 자랑하는 도시에서의 처참한 배신입니다. I was living over at the Shaughnessy Village for 3.5 years, but they kept jacking the rent up. It was on 6-month leases. They jacked it up so high I couldn't pay it anymore. I said goodbye. 인플레이션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식량과 생필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족과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파탄시키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잔혹한 역사의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치로 인해 안정을 잃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가정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은 종종 악몽 하나를 버리고 거리의 잔혹한 포옹을 감수합니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월급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밴쿠버의 온화한 기후는 어떨까요? 캐나다의 얼어붙은 오지에서 절박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같은 경제적 늪에 빠뜨리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악순환은 미국 노숙자들의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눈부신 도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그들의 고군분투를 보지 못하게 막을까요? 비에 젖은 이 거리를 걸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진실 뒤에 숨겨진 얼굴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 어두운 힘인 중독은 그 소나기를 더욱 단단히 조여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상황을 방치하는 걸까요? 다음에는 그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펜타닐과 오피오이드 위기 노숙자 문제를 증폭시키는 파괴적인 요인. 펜타닐을 핵심으로 하는 오피오이드 사태는 밴쿠버 노숙자 위기의 파괴적인 증폭 요인이 되었습니다. I wanted to myself. It was the worst experience of not having something, worst withdrawal from any drug you could ever have. Any kind of heroin or fentanyl. The methanol was the worst. I will never ever go past 60 mils again.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과다 복용으로 8,50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밴쿠버는 이러한 재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펜타닐은 메스암페타민과 함께 노숙자 인구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여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자의 무려 24%를 차지합니다. 이 위기의 진원지인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는 중독과 노숙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중독은 노숙 문제를 단순히 그림자처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숙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펜타닐은 노숙자의 삶을 파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밴쿠버 노숙자의 40%는 약물 남용, 특히 펜타닐 때문에 직장과 집 그리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전직 정비사였던 마이클은 수많은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펜타닐에 중독된 마이클은 모든 것을 잃고 또 다른 노숙자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에 젖은 텐트에서 살면서 그는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는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와 펜타닐 과용으로 목숨을 잃고 안전하지 않은 주사반을 사용으로 인해 청 감염과 같은 만성 질환이 확산됩니다. 영광 프레스에서 8뎁시 사이를 오르내리는 기온과 끊임없는 비로 가득한 밴쿠버의 혹독한 겨울은 거리에서의 생존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고 마이클과 같은 사람들은 저천증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편 2021년 40데르스의 폭염과 같은 여름철 폭염은 탈수와 과용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비로 인해 마약 관련 용품이 끊임없이 파손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마약 중독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대체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펜타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사이트의 안전한 주사 시설과 난록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생명을 구했지만 주 전체에 2,000개의 치료 병상과 1년 내내 대기자 명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생명줄은 취약합니다. 중독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과감한 조치 없이는 과연 끊을 수 있을까요? 자연의 잔혹한 대가. 밴쿠버의 기후는 노숙자들에게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겨울은 캐나다 대부분 지역보다 온화하여 기온이 0°C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끊임없는 비와 높은 습도는 뼈저리게 추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크랩파크의 축축한 텐트 안에서만 쉴 수 있다면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여름은 15르크츠에서 25르크츠 사이의 기온으로 한가로움을 선사하지만 2021년 돔에서 40득스까지 치솟았던 것과 같은 극심한 폭염은
그늘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은 노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며 생존을 매일매일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춥고 습한 겨울은 저천증 폐렴 피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독이나 만성 질환으로 이미 약해진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노인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탈수와 열사병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담요부터 개인 서류까지 비에 젖은 소지품은 거의 대체할 수 없으며 악천후에 노출된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은 우울증과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피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도시 전체에 1000개의 병상만 확보되어 있어 많은 병상이 거부당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수요가 급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시의 극한 기상 대응 프로그램은 기온이 급락할 때 임시 병상을 추가하지만 이는 심각한 상처에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기후 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잦아지는 홍수와 폭염으로 야영지와 서비스 제공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러한 증가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 잊혀진 이들의 얼굴. 밴쿠버의 노숙자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 만연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통계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체 인구의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원주민은 노숙자 중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며 기숙학교와 제도적 인종차별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들이 매일 거리에서 끔찍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에드먼턴의 노숙 여성 페리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3년 넘게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밖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쉼터도 제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야 했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더 이상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녀의 경험은 틈새로 밀려나는 사람들, 특히 이 위기에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원주민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 도시나 집단을 넘어섭니다. 연금이 부족한 노인들은 무자비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집과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탁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들은 안전망 없이 자유를 되찾을 기술이나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과 저임금 일자리에 시달리며 빈곤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또한 이러한 위기에 휩쓸리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면서 자녀들은 자동차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는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에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많은 사람들을 오피오이드 유행의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페리사 식사와 집세를 비교하는 노인들 보호소에서 쫓겨난 청소년들처럼 이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육뒤 희망을 위한 싸움. 밴쿠버의 노숙자 문제는 엄청난 도전이지만 도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이 깜빡이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마치 깨진 댐을 붕대로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택 우선 하우싱 퍼스트 모델은 도시의 중추로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해결보다는 주택을 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지만 3,0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주택 건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폭풍 속의 희미한 빛에 불과합니다. BC주의 Belonging in BC 계획은 2030년까지 수천 채의 신규 주택과 쉼터 침대를 약속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리면 극한 기상 대응 프로그램 엑스트림 웨더 리스폰스 프로그램이 임시 쉼터를 열고 따뜻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에 쉼터 병상이 1000개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유니언 가스펠 미션과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새벽녘에 지친 영혼들에게 커피와 담요를 제공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당신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자원봉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3만 명의 베트남인 공동체를 위해 에모세이스과 같은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일자리와 가정을 연결해 줍니다. 중독의 악순환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선구적인 안전주사 시설인 인사이트 인시테는 깨끗한 주사 바늘과 과다 복용을 중단시키는 난록손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전역의 치료 병상이 2,000개에 불과하고 대기자 명단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워합니다. 임시 모듈식 주택은 지붕을 제공하고 크랩파크 근처에 작은 마을에 대한 소문은 더 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빛을 발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작은 승리들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다음에는 장벽에 맞서 봅시다. 변화를 가로막는 벽. 도시들이 가장 깊은 상처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밴쿠버에서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계속해서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는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입니다. 3,0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 있고 건설되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희망은 희미해지는 속삭임처럼 느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빈곤층의 생명줄이었던 630채의 저임금 주택이 화재나 방치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일입니다. 끊임없이 만연한 오피오이드 위기는 2016년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8,506명의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등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은 부족하고 낙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쉼터를 외면하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포틀랜드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미국 노숙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질서 회복을 위한 이스트사이드 다운타운의 텐트촌 철거는 종종 사람들을 갈 곳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며 이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후변화는 비참함을 가중시키고 더욱 거센 홍수와 폭염은 취약한 야영지를 파괴하고 서비스를 마비시킵니다. 취약계층 원주민 가족 여성 청소년들은 방치라는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나 문화적으로 뿌리내린 주택과 같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계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실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음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밴쿠버를 어디로 이끌까요? 미래를 바라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인가 더 큰 고통인가?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밴쿠버의 노숙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밴쿠버의 노숙자 수는 현재보다 50% 증가한 4,7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확산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안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1만 명이 과용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시거주시설과 SRO 주거지원시설의 손실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의 혹독한 날씨 습한 겨울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폭염에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고 암울한 현실만 이야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밴쿠버에는 과감하고 조율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2030년까지 2,000개의 새로운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SRO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고 공실관리 제도를 부활시키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독 치료에도 막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료병상 10개, 추가 확보와 대기자 명단 단축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사시설 확충 및 난록손 접근성 확대와 같은 위에 감소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회복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주민 주도의 주택사업 폭력에서 벗어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쉼터,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기후회복력 또한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겨울 쉼터와 방수 텐트는 비와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의 베트남 공동체와 다른 이민자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자원과 옹호 활동을 제공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 핵심이며 정부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밴쿠버는 너무 늦기 전에 이 도전에 맞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각을 덧붙이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양심의 부름. 밴쿠버의 노숙자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며 미국 노숙자들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치솟는 임대료 잔혹한 오피오이드 중독의 만연, 그리고 혹독한 날씨는 메트로 밴쿠버에서 5위 밥 4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들 각자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원주민 가정 학대받는 여성 잃어버린 청춘, 그리고 연약한 노인들은 절망에 젖은 텐트보다 더 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독의 끊임없는 압박은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하지만 하우징 퍼스트 하우징, 퍼스트와 쉼없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희망의 빛은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러한 격차는 행동 더 많은, 집 더 많은 치료, 그리고 더 많은 마음을 요구합니다. 유니언 가스펠 미션의 급식 프로그램이나 지역 쉼터를 지원하여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들의 회복력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저는 묻습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국 노숙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맙시다.